네, 안녕하세요. 위니스탁입니다. 자, 간밤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약간 이제 밀렸습니다. 어, 아마 고용 지표가 나와서 예, 미국 1월 고용이 13만 명 증가했다. 예,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 음, 따라서 시장은 연중 금리 동결 예상.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좋은데 주식 시장은 하락을 했죠. 예.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다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까? 이런 거죠. 예. 보통 금리는 그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 활성화해야겠다 할 때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서 기업들에게 돈이 가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그 고용을 다시 증가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이 이렇게 좋은 상태라면은 금리를 인하를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밤 같은 경우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반대로 증시에는 이제 안 좋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 초반에 좀 상승했지만 이제 나스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근데 밀렸는데 이런 거죠. 좀 가끔 이제 차트와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밀렸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내려갈 것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라갔을 때 바로 여기서 딱 커트를 당했거든요. 좀 저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가격에서 저항이 딱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저항과 지지 사이에서 주가가 딱 여기 중간 정도에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 만약에 이걸 뚫게 된다면은 향후에 좀 좋을 것 같고, 예,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네, 역시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하루 이틀 3일 4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 많이 한 후 역시나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 밑에 이제 많이 비어 있죠. 그런데 하락이 나와야 이제 정상인데 이걸 계속 뚫어버리네. 이렇게 되면은 좀 이 상방 쪽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뚫어버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항 보이고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수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일단 어느 정도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락이 뭐 당연시 되는 거죠. 상승한 후에 하락, 급락한 후에 리바운딩.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차트 보시면은 하락한 후에 리바운딩 나왔고 여기에서 이제 십자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여기 중요 지점들마다 십자봉이 나오는데 십자봉 나오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음봉으로 빠졌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십자봉 나왔는데 이걸 계속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처럼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이렇게 접근해 볼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장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저녁장까지 좀 상승을 해주면은 이 하락 추세선에서 주가가 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겠죠.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벗어나 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 위쪽으로 이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되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이 저점을 기반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밀려 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인제 여기를 생각을 하면서 인제 쌍바닥 인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지 반등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또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저녁장이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다음에 어 나스닥 차트를 좀 상황을 보시자면은 나스닥이 지금 조정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가야 할 자리에서 예 빨리빨리 가 주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나중에라도 가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조정이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무너지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좀 빨리 가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빨리 뚫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은 안 좋으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이거 좀 빨리 이거 올려 줘야 돼요. 예 이거 저점 이렇게 올려서 자꾸만 빨리빨리 가 줘야 되는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빨리 안 가면은 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다우 지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스파이 차트죠. 다우 지수가 가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가긴 가지만 기간 대비 상승률이 너무 저조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기간 대비 상승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달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상승률이 별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돌파했다고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음. 대신에 예 이제 우리나라 장으로 아마 미국 주식을 정리하시고 한국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보면 너무 국뽕일 수도 있겠는데 한국 분들이 매매들을 좀 이렇게 와일드하게 많이들 하시고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국뽕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한국 시장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3%. 예. 예전에는 코스닥이 한 3% 움직이면 코스피가 한 1%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랄까 폭등에 폭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네 6% 짜리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죠. 지금 3 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1년 사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인제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인제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압승을 하면서 일본도 좋습니다. 예 일본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좋은 상태이고 니케이 지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자금들이 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인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인제 뉴스들을 좀 보면은 어 글로벌 헤지 펀드 엔화 매수 전환했다. 안전자산 선호 재부각이 됐다. 예. 지금 인제 미국이 어 좀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예. 그 미국 의회 예산국 올해 재정 적자 비율 5.8% 2030년에 6.7%까지 확대될 거다. 예. 미국이 좀 뭔가 좀 어수선합니다. AI에 2천억 투자한다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마존. 러시아에서는 왓츠앱을 완전 차단했다. 이게 메타에서 하는 거죠, 왓츠앱. 네. 그리고 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정 탈퇴 나프타라고 하죠.
아니군요. 이 USMCA 탈퇴. 그리고 일본 엔화 환율 하락세 지속, 엔캐리 청산은 시한폭탄. 네.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는데 투자자들이 인기 전략인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규모 청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네.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저기 대만에 해외 지사 본부 건설하는데 1조 8천억짜리 크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실리콘밸리 그 배신 사옥을 짓겠다. 일본이 이제 안보는 지출 아닌 투자. 일본 적극 재정으로 경제 안보 요새 쌓는다. 네. 아마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돈을 더 풀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돈 풀기 하면은 원래는 이제 미국 쪽으로 그 돈이 이제 들어가서 미국 주식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 뭐냐면 자금의 흐름들이 이제 미국 쪽은 그동안 많이 올랐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데로 좀 돈들이 좀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스닥 100 추종 QQQ 수수료 인하 등 구조 개편에도 자금이 썰물처럼 나가고 있다. 이 뉴스도 좀 눈에 띄죠. QQQ, 그러니까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죠. 예, 수수료 인하와 구조 개편에도 자금 유출을 겪고 있다. QQQ는 지난해 12월 22일 개방형 ETF로 전환된 이후 5조 6천억 원의 자금 순유출을 기록했다. 예, 한국 분들이 많이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지금은 뭐 계속해서 한국 시장은 불타오르고 있고 제일 주목되는 바는 이 나스닥의 긴 횡보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올 초반 상반기 주식 시장에 향배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중간 선거는 10월에 있고 연준 의장 5월에 바뀌고 지금은 2월이고 연준 금리 결정 한번 또 3월에 또 있고요. 요 몇 달 동안에 아마 이렇게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아마 연준 의장이 바뀌고 나서 금리를 막 내려준다. 그렇게 해서 10월 선거에 공화당이 뭐 압승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의회 다수당 위치를 확보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까? 근데 만약에 새로운 연준 의장이 금리 안 내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금리 안 내리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10월에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해버린다.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이제 견제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수익이 날 대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게 되면은 이제 또 증시가 하락을 하겠죠. 아니면 미국 증시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처럼 한 번 더 불타 올라 보자. 금리도 막 내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불타 올라 보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막 돈 풀기를 한다. 그냥 국민들에게 한 뭐 2,000불씩
예.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한 2,000불씩 나눠준다.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올해 이 26년 장은 이제 작년처럼 일단은 연초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자,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그런 시점이죠. 감사합니다.